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똑같지. 혼자 사는 노인이 사는 게 다를 게 있나.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 하긴 시부모가 혼자 살아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자식들도 많으니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에이 엄마 또 그런다. 나도 일하고 이 사람도 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봐요. 그래도 우리만큼 부모 자주 찾아오는 자식도 없어 요즘 세상에. 그래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나저나 너네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기 소식이 없어? 내 친구들은 맨날 지들 손자 손녀 얘기만 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지 않니? 아, 내가 말씀 안 드렸나? 우리는 아기는 안 갖기로 했어요. 뭐? 아니 손주 볼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왜? 아무래도 저희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잘 쌓고 있던 커리어 무너뜨리는 것도 별로고 키워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우리 상황에 무리인 것 같아서요. 아니 일 때문에 아이를 포기한다고? 아기가 없으면 너네 둘이 평생 살겠다는 말이야? 그래야죠. 그게 뭐 어때서요?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완전 독거노인이 따로 없는데 나야 너라도 낳았으니 며느리랑 네가 이렇게 찾아오기라도 하는 거지. 내가 자식까지 없었어 봐라. 누가 날 찾아와서 들여다보겠어.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저도 이 사람이랑 많이 고민해보고 내린 결정이에요. 저희 부부 문제니까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며느라. 생각 바꾸는 게 좋을 거다. 여자가 일을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니? 나이 들면 다 잘리고 할 것도 없는데 예쁜 아기라도 낳아서 기르면 그만큼 보람 있고 좋은 일이 없다니까? 어머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는 아기 때문에 저희 모든 걸 바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정도로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부모가 되면 아이에게 희생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아무 확신 없는 상태에서 낳는 건 더 불안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니? 그게 제일 크긴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 아니야. 커리어 쌓아온 게 아까워서. 그쵸. 그게 뭐가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내가 봐주면 되지.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애를 그렇게 덜컥 맡기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아기 보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건 요즘 젊은 애들이 고생하는 걸 하도 싫어하니까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지. 우리 때는 다른 여자애들은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아니? 어머님은 이 사람 하나만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았다는 거지. 너희가 손주 낳으면 충분히 봐줄 수 있다는 소리야. 안 낳으려는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엄마. 애기 봐준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아기 생기면 우리 부부 인생이 바뀌니까 우리가 결정할게.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해. 아휴, 내가 이 나이 먹고 남편도 없지. 자식들은 따로 떨어져 살지. 외로워서 그래. 손주라도 봐주고 있으면 너네가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비출 거 아니야. 친구분들 있잖아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좀 자주 만나. 그 친구들도 다 자기 손주 보러 집에 간다고. 나만 없어, 나만. 귀여운 손주가. 남들하고 사는 건 다 하고 살아야 후회가 없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꼴 나지 말고 생각 잘해 너희들. 예, 새겨 듣겠습니다. 희원아, 오랜만이야. 야, 진짜 보고 싶었다. 이게 얼마 만에 상봉이야? 아유, 혜준이도 언제 이렇게 컸대? 남의 집 아가는 빨리 큰다더니 진짜 세월 빠르다. 그치.
내 뱃속에 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애기 키우느라 힘들지는 않아? 힘들지. 죽어나지. 뭐 100일의 기적? 그런 거 있대서 기대했는데 그런 거 없더라 우리 애는. 100일 지나고도 한참 고생하다가 요즘에서야 좀 애가 통잠 자서 살 것 같아. 친정이나 시댁에서는 좀 안 도와주시고? 야, 말도 마. 안 도와주겠다곤 했는데 진짜 이 정도로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다. 진짜 일주일에 하루만 도와줘도 살 것 같은데 너무들 하셔. 애 낳는 건 후회 없는데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실 거 알았으면 애 낳는 거 한 번쯤은 고민 더 해봤을 것 같아. 아유, 그 정도야? 진짜 많이 힘들긴 한가 보네? 근데 그거 빼고는 다 좋아. 애기가 너무 이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긴 해. 애가 점점 나 엄마인 거 알아보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야, 진짜 애엄마 다 됐네. 입이 귀에 걸렸다. 그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은근 고슴도치맘인가 봐.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피곤하긴 해도 애만 보면 만면에 미소가 번진다. 내가 봐도 혜준이는 이쁘긴 해. 너는 너 자식이니까 진짜 더 이쁘겠다. 상상이 잘 안 가네. 너는 아가 낳을 생각 없댔나? 너네도 결혼한 지 좀 됐잖아. 우린 고민 많이 해봤는데 내가 아기 낳고 일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만 택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일을 계속하는 쪽으로 선택했어. 와, 남편도 시댁도 다 동의한 거야? 애기가 또 은근히 나만의 선택으로 낳고 안 낳고가 되는 게 아니던데. 남편은 내 의견이니까 존중한다고 했고 시댁은 난리지 뭐. 애기 가지라고. 그럴 줄 알았다. 어르신들이야 애기 가지라고 난리지. 근데 너 그 말에 속아서 낳지 마라. 우리 시어머니는 낳으라고 엄청 기다리면서도 육아는 못 돕는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 그래도 설마 낳으면 하루 정도는 봐주시겠지 했는데 진짜 절대 안 도와줘. 애기 이뻐만 하지. 그렇게까지 안 도와주셔? 근데 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애기 봐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 이해야 간다만. 육아가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도 내심 몸이 힘드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난 요즘 부자인 사람보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내 애기 대신 봐주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 그 정도야? 나는 누가 우리 혜준이 봐준다고 하면 둘째도 낳고 아주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거 알아? 육아랑 일이랑 병행하는 것보다 육아만 하는 게 더 힘든 거? 나도 애들 어디 맡겨놓고 용돈 들이면서 일이랑 육아 병행하는 게 소원이야. 그렇구나. 나는 안 낳는 쪽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낳으면 적극적으로 봐줄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지내시거든. 그래서 좀 적적하신가 봐. 손주라도 있으면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헐, 그래? 야, 그럼 딱히 너 일하는데도 지장 없고 괜찮은 거 아니야? 어머님도 진짜 혼자 집에 계시느니 귀여운 손주랑 같이 지내면 덜 외롭고 좋으시겠는데? 그치? 솔직히 그거 듣고 내심 흔들리긴 했어. 다들 아기 낳고도 일하는 사람 많은데 어머님이 봐준다고 하는데도 안 낳는다는 게 너무 엄살인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아기가 갖고 싶기는 해?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네. 사실 아기가 나한테 어떤 존재일지 상상이 안 가기는 해. 그래, 이건 가져봐야만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덜컥 가져버리지 말고 자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키워내야 하는 거니까. 그치.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 천천히 생각 잘 해봐. 3개월 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나 큰일 났어.
요즘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 나왔어. 뭐? 설마 임신 테스트기 말하는 거야? 어떡하지? 진짜 미치겠네. 이상하네. 진짜 피임은 제대로 했는데 테스트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거 같아서 2종류로 사와서 2개 다 해봤는데 둘 다 2줄이야. 우리 어떡하지? 아기 지우는 약 같은 거 있다던데 구해볼까? 얘가 미쳤나? 나 좀 바꿔줘봐라. 당신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어? 아, 엄마한테 명절 선물 들어온 거 나눠드리려고 잠깐 들렸다가. 얘,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이를 지워? 어머님, 저도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아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라 저도 놀랐다고요. 그래, 놀란 건 알겠는데 아이 안 생긴 거면 몰라도 어떻게 생긴 애를 지워? 그 아이도 생명이고 네 새끼인데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네 새끼를 죽여야겠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여보,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집에 가서 상의하자. 어? 아이 지울 생각하지 말어. 그거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알겠어? 여보, 많이 놀랐지? 미안해. 그런 얘기 할 줄 모르고 어머니 옆에서 전화를 받아버렸네. 괜찮아. 그나저나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이 아기 지우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아이인데 지우는 게 정말 맞을까 싶기도 해서. 사실은 나도 어머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힘들어. 아무리 내 인생 생각해서 지운다 해도 평생 생각날 것만 같고 이 아기 얼굴 궁금해하면서 다른 아기들 보면 죄책감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낳을 생각도 있다는 뜻이야? 모르겠어. 낳는 것도 지우는 것도 다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어느 쪽도 용기가 안 나. 그럼 낳자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낳자고? 당신은 괜찮아? 나는 사실 당신만 좋다고 하면 낳고 싶었어. 어머니가 계속 아기 봐주겠다고도 했었고 우리만 마음의 준비 마치면 사실 못 낳아 기를 것도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고작 일 때문에 아이를 지우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평생 해야 되는 게 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도 우린 운이 좋은 거야 여보. 엄마가 저렇게 아이 봐주려고 하시니까 일도 하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응? 맞아. 그렇겠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부담되겠지만 우리 같이 잘 낳아서 키워보자. 그래도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 축하만 받아도 모자란 시간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5년 뒤. 여보, 이거 봤어? 우리 소라가 유치원 갔다 와서 그려온 그림. 저번 주 주말에 놀이공원 같이 갔다 온 게 그렇게 좋았나 봐. 이게 나고 이게 당신이래. 너무 귀엽지? 나도 이거 봤어. 우리 소라 그림 너무 잘 그리던데? 영자 아니야? 오바는. 아무튼 딸바보가 따로 없다니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가끔 당신이 소라 보는 눈빛 보면 소라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니까? 나도 요즘 그 생각 진짜 많이 해. 아이 안 낳았으면 이런 행복은 절대 못 느꼈겠지? 우리 소라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가 맞나 봐. 그러니까 너무 낳길 잘했어 우리 딸. 어머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네. 요즘 더 느껴. 옛날에 희원이가 했던 말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 요즘 뉴스 보면 아이들 봐주는 분들이 학대하고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우리도 어머님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소라랑 지내면서부터는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확실히 소라 보는 게 삶의 낙이신 것 같더라. 덜 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가끔은 소라 데리고 들어올 때 어머님이 약간 씁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워낙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에이, 그 정도 붙어있으면 됐지. 엄마도 저녁엔 쉬어야지. 평일엔 우리보다 더 오래 붙어있는데 그걸로 성이 안 차겠어? 그건 그러네. 내가 괜히 신경 쓰나 봐. 별 걱정이 다 드네. 근데 여보,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소라 뭔가 예전보다는 좀 차분해진 것 같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깨발랄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유치원에서 뭐 했냐고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래? 나는 평일에는 소라랑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몰랐네.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우리가 보낸 곳은 완전 철저하게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곳이잖아. 아, 선생님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애들끼리 좀 따돌림이라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 해서 어쩐지 좀 의기소침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걱정되네. 아니야, 그냥 내 기분 탓인 걸 수도 있어. 소라라고 맨날 깨발랄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소라랑 이야기 잘 해볼게. 사랑하는 우리 딸, 요즘 유치원에서 별일은 없어? 별일? 별일 없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따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일까?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요즘 왜 엄마 눈도 잘 안 봐주고 그래? 엄마 속상하게. 엄마 속상해? 속상하지. 나 때문에? 소라가 엄마 안 봐주고 그러면 속상하지? 내가 계속 속상하게 하면 엄마 나 버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소라야. 엄마가 너를 왜 버려? 할머니가 말해줬어. 엄마가 소라 낳기 싫어했다고. 소라 없애려고 했다고. 뭐라고? 할머니가 소라 살렸대. 그러니까 엄마보단 할머니를 더 좋아해야 된대. 엄마는 언제든 소라 버릴 수도 있대. 소라야, 지금 하는 말들 다 진짜야? 진짜로 할머니가 그랬어? 응. 난 엄마 좋은데.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는 엄마는 소라 안 좋아한다고 자꾸 그래서 할머니랑 싸웠어. 할머니가 한 말 진짜야, 엄마? 아니야, 소라야. 할머니가 소라한테 장난쳤나 보다. 너무 심한 장난을 치셨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할게. 엄마는 소라 없으면 안 돼. 소라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데.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딸? 응. 나도 사랑해, 엄마. 어머니, 애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 소라가 저래요? 응? 다짜고짜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소라한테 얘기하셨다면서요. 제가 소라 낳기 전에 아이 안 가지려고 했던 거요. 그래,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를? 내가 없는 소리라도 했냐? 어머니, 애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그 얘기가 소라한테 상처일지 아닐지 분간이 안 되세요? 안 그래도 요즘 소라가 요 며칠 부쩍 울적해 보이길래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에서 그런 거였다고요. 뭐 쓸데없는 소리? 지 일은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고 애는 할미 집에 처박아 놓는 이기적인 어미인데 안 낳으려고 버티고 생긴 건 지우려던 거 나한테 딱 들켜가지고서는 아주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낳았잖니? 애는 그것도 모르고 지 엄마 좋다 하니 내가 억장이 안 무너지고 배겨? 아이가 자기 엄마 좋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 억장이 무너지세요? 설마 어머님 저랑 소라 사이 질투하세요? 뭐 질투? 웃기지 마라.
그게 아니라 너처럼 엄마 자격도 없는 인간이 애한테 엄마란 이유로 사랑받고 있는 게 웃겨서 그래. 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놀아주는 게 할미인데 할미한테 고마운 건 모르고 엄마나 찾아대니 얼마나 꼴보기 싫으냐. 그게 질투지 뭐예요. 손주랑 며느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그런 말이나 하는 거 안 부끄러우세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내가 왜 부끄러워야 돼? 난 사실만 말했는데. 어머니, 앞으로도 이러실 거면 저 어머니한테 소라 못 맡겨요. 뭐야? 나한테 안 맡기면 어디 맡길 때 눈이 있고? 요즘 뉴스도 안 보니? 가족 아니면 다 학대나 하는 세상이야. 그건 제가 좋은 시터 소개받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상관 마시고요. 적어도 시터는 어머님처럼 부모랑 이간질은 안 하겠죠. 내가 생판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냐? 네, 어머니께도 아이 맡기는 거 죄송스러워서 용돈도 시터 월급만큼 드리고 이것저것 챙겨드렸는데 아이 안 맡기면 그것도 다 없는 거 아시죠? 그동안 고생은 많으셨으니까 이번 달 몫은 다 챙겨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너 뭐 지금 나 해고라도 하는 거야? 태도가 왜 그따위야? 해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는 소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집에 와서 아이랑 이야기를 더 해보니 시어머니란 인간이 아주 저에 대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소라는 아니라고 울면서 반항하다가 시어머니한테 훈육이랍시고 엉덩이도 몇 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소라가 저희 부부 퇴근할 때쯤 돼서 집에 가고 싶다고 보챌 때마다 저런 식으로 대응하셨었나 봐요.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부 이야기했고 남편도 머리 끝까지 화나서 시어머니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더니 제 외동아들이 화내는 건 무서우셨는지 싹싹 비시더라고요. 외로워서 그랬다. 본인이 소라 육아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소라는 부모만 찾고 부모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 구구절절 변명하시는데 하나도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도 소라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해서 남편에게도 딱 잘라 말했고 남편도 그게 낫겠다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저랑 제 딸 사이 갈라놓으려다 손주도 못 보게 되고 오히려 본인 아들하고 사이가 갈라진 꼴이 보기 우습네요. 용재야, 일 끝났어? 용재야, 빨리 답장해라. 아직 일하는 중인데 왜? 뭐? 업무상 일이 생겨서 오늘은 밤늦게 가거나 어쩌면 못 갈지도 몰라. 아니 뭐래니? 너 무슨 사고 쳤어? 그게 아니야. 자세한 건 업무상 말해줄 수는 없지만 나는 그저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야. 뭐? 최선은 무슨... 너처럼 일 못하는 월급 도둑이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거짓말도 적당히 하렴. 거짓말 아니야. 됐고 어차피 네가 뭘 한다고 남들한테 도움될 것도 하나 없으니까 얼른 마치고 돌아와.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오는 길에 족발 좀 사와라. 족발? 오늘 뭐 특별한 날이었나? 선아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게 됐거든. 에? 선아가? 오늘 이혼했거든. 뭐? 금시초문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여간 그놈이 돈 잘 번다길래 시집 보냈는데 사돈이 이상한 인간이라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나 봐. 진짜로? 선아가 상심이 클 테니까 오늘 밤에는 선아가 좋아하는 족발이나 좀 먹이려고.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일해야 되니까 선아가 좋아하는 불족으로 해서 집으로 배달시켜 놓을게. 그러면 되지? 안 돼! 그렇게 하면 돈은 어떻게 내란 말이야? 요새는 미리 선결제해서 배달시키는 것도 가능한 세상이야, 엄마. 그래? 그리고 그 족발집은 내 친구가 하는 곳이라서 전화해서 나중에 준다고 해도 돼.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줘. 그럼 나는 다시 일하러 갈게. 아유, 진짜 멋대가리 없긴. 하여튼 금전적인 것 말고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네 동생 사교성 좀 보고 반만이라도 따라해봐. 하긴
걔는 애교가 많아서 옛날부터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했잖아.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컴퓨터만 만지작거릴 줄 알고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너랑은 다르지, 선아는. 네. 어차피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어서 엄마 ATM 역할 해주는 거 말고는 쓸모없는 놈이다 이거잖아. 그럼 간다. 오빠 안녕. 어제 족발 잘 먹었어. 회사에 일 생겨서 못 돌아오나 보네? 괜찮은 거야? 선아야, 이제 다 해결했어. 방금 전까지 잠깐 쪽잠 자다가 이제 다시 일 시작해서 점심때쯤에 집에 돌아가려고. 그렇구나. 고생 많네. 아, 근데 괜찮다는 말은 내가 할 소리지. 이혼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아, 난 처음 듣는 얘기라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시어머니랑 잘 안 맞았거든. 아니, 그럼 내부는? 아, 그게 문제는 시어머니였던 거지. 나랑 재현 씨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말하자면 기니까 오빠가 돌아오면 직접 얘기해줄게. 그래, 뭐 할 얘기가 많긴 하겠지. 오히려 어? 오빠가 꼭 들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 뭔데? 엄청 진지한 얘기야. 앞으로의 오빠 미래랑도 관련 있는 얘기거든. 내 미래? 대충 예상 안 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중학생 때 살짝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그거? 괜찮으면 밖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아, 그럴까? 그럼 내가 오빠 회사 있는 곳까지 갈게. 근처에 뭐 먹을 거 많이 있지 않아, 거기? 맞아. 근데 점심때는 붐비니까 나 아는 사람 가게 미리 룸으로 예약해 놓을게. 알겠어. 좀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아, 그리고 재현 씨도 데려가도 돼? 그래, 그럼 3명으로 예약해 둘게. 응, 부탁할게. 아, 아빠랑 엄마한테는 꼭 비밀이다. 알겠어. 아니, 용재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 진짜 우리 선아는 참 부모 생각을 끔찍해 하는 기특한 애야. 2달 전에 집을 나간 너랑은 완전히 딴판이라니까. 갑자기 뭔데? 그리고 선아가 지낼 방이 필요하다고 나를 내쫓은 건 아빠랑 엄마잖아. 선아가 나랑 네 아빠를 위해서 집을 사줄 생각인가 봐. 뭐? 선아 방에 신축 아파트 자료가 놓여 있더라고.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라도 쓸 생각인가 봐. 아니, 방에 함부로 들어간 거야? 어때서 그래? 내가 남도 아니고 선아 엄마인데 뭐. 가족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우리 선아는 너랑은 다르게 우리가 바란 대로 착하게 잘 자라줬어. 이 정도면 자식 농사 성공했지 뭐. 나는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잘도 그런 말을 하네. 심지어 매달 집에 보태고 있던 200만 원은 집을 나간 후로도 계속 보태라고 하질 않나. 그건 당연한 거지. 너는 돈 말고는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유일하게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효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래도 장남이긴 하니까 참아가면서 본가에 남아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너 같은 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그래? 하여튼 선아가 집을 사준다는 건 그냥 엄마가 멋대로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니? 엄청 확신하네. 직접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엄마는 알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잖아. 키워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알지. 그래서 용건은 그게 다야? 그래, 맞아. 이제 우리는 새 집에서 여유롭게 살 건데 넌 지금 어디 낡아빠진 고시원 같은 곳에서나 살겠지? 그렇다고 우리를 원망하지는 마. 그리고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바로 영 끊을 줄 알아. 네네. 좋을 대로 하시죠. 선아야, 오빠. 엄마가 네 방에 함부로 들어가서 신축 아파트 자료를 봤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야? 아, 진짜 함부로 들어갔나 보구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뭐. 그렇게 간섭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본가에 있으면 내 사생활 같은 건 없다고 봐야 돼. 너도 참 힘들겠다. 뭐 나도 그럴 줄 알고 자료를 꺼내두긴 한 거지만. 진짜로? 어설프게 감출 바에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꺼내두면 나한테 일일이 캐물을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꺼내둔 자료는 우리가 검토하던 거에서 제외한 아파트야. 그렇구나. 숨기고 싶은 중요한 정보는 모두 재현 씨 직장에 갖다 놨으니까 괜찮아. 이쪽은 순조롭게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그렇구나. 알겠어.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응, 고마워. 그럼 잘 자. 오빠도 잘 자. 용재야, 전화 받아. 큰일 났어, 지금. 뭔데? 선아가 없어. 응? 오늘이 이사 가는 날인데 어디로 간 거야? 이사라니? 전에 얘기했잖아. 선아가 새 집 사줘서 거기로 이사 간다고. 아니, 그딴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어? 그딴 소리라니? 선아한테 이사갈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긴. 이사 날이 오늘이고 이사업체도 예약해놨다고 하던데. 이사갈 주소는? 지금은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길래 나도 안 물었지. 그 시점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지 않았어? 글쎄, 전에 선아방에 있던 아파트 자료도 분명히 받고 분명 선아가 서프라이즈 해주려는 걸 테니까 괜히 추궁해서 좋을 거 없겠다 싶어서 말 안 하고 있었지 나는. 그보다 선아 얘는 대체 어디로 간 거래? 지금 나랑 아침밥 먹는 중이야. 뭐? 내 아랫집으로 이사 왔거든. 아랫집이라니? 아, 참고로 엄마가 본 자료에서 나온 집이랑은 다른 곳이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사 갈 곳은 신축 아파트라고. 나이가 빠진 고시원이랑 같은 취급하지 말아줄래? 엄마, 지금 내가 어디 사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왜 고시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야 간단한 얘기지. 넌 집에 매달 200씩 보내잖아.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려면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어렵게 살 걸 전제로 하고 쫓아내서는 200씩이나 요구한 거구나? 내가 몇 번이고 말했지만 컴퓨터 만지작거리는 거 말고는 하는 일도 없는 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게 다야. 거지같이 살든 어쩌든 효도가 우선이라고. 에휴, 뭐 됐다. 우리 계획은 거의 완성하기도 했고. 계획? 그게 무슨 소린데? 난 대학생 때 인터넷 비즈니스로 사업을 시작했거든. 뭐? 엄마가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면서 쓸모없다는 듯이 말한 컴퓨터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즉, 나름대로 잘 벌고 있단 말이라고. 집을 나와서 혼자 살더라도 아파트 로얄층에 사는 것쯤은 여유롭게 가능할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많이? 그래서 매달 200 정도 보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야. 농담하는 거지? 믿든가 말든가 그건 엄마 몫이고. 아, 그리고 선아 말인데 이사 자체는 밤중에도 움직여주는 업체에 의뢰를 했거든. 밤중에? 아예 모르고 있는 거 보면 업체 실력이 대단하거나 엄마 아빠가 아주 제대로 잠이 들었었거나 둘 중 하나인가 보네. 그리고 이혼했던 매부랑은 오늘 다시 재결합했어. 뭐? 사돈 어른이 선아를 엄청 괴롭혔던 건 엄마도 알고 있었겠지만 들어보니까 매부도 선아처럼 부모의 간섭에 치를 떨고 있었고 둘 다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깐 이혼한 척 연기했던 거래. 나도 그 계획에 같이 참여했던 거고. 하여튼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아빠한테도 전해줘. 나랑 선아는 오늘부로 당신들이랑 연 끊을 거야. 아니, 뭐라고? 그래도 마지막 효도인 셈 치고 항상 보내던 계좌에 1,000만 원 넣어놨으니까 앞으로는 그 돈 가지고 알아서들 잘 살아봐.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 곳도 없어 이제. 왜? 지금 살던 집은 이제 필요 없겠다 싶어서 팔아버렸단 말이야. 뭐? 근데 그 돈 빚 갚느라고 거의 다 써버렸어. 아니, 언제 빚을 줬대? 아, 맞다. 나랑 네 아빠도 거기서 살면 되겠네. 이것도 효도잖아, 응? 내가 방금 말했잖아. 연 끊겠다고. 뭐? 아니, 그럼 하다못해 매달 200씩 보내주던 거라도 계속 해줘. 아빠도 아직 일하고 있고 엄마 나이에 일하는 사람도 아주 넘쳐나. 그 낭비병만 좀 고치면 어떻게든 생활은 되겠지 뭐. 잠깐만. 나는 나대로 남매끼리 잘 도우면서 살 생각이야. 그럼 안녕. 우선 제가 건넨 1,000만 원은 허름한 원룸으로 가는 이사 비용과 빚을 갚는 데 전부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미 퇴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징계해고라고 하네요. 대체 뭘 했길래. 그로 인해 퇴직금도 나오지 않아서 생활 수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빈궁해졌습니다. 서로 불만이 폭발한 부모님들은 각자의 본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만 양가 가족들은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둘 다 문전박대를 당해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원룸으로 돌아온 부모님은 서로를 탓하면서 일만 하고 지낸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빚이 줄어들지 않아 참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낭비를 그대로 해가며 사는데 당연히 줄 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세정씨, 미니 엄마 말로는 자기가 회원제 마트 유료 회원권을 끊었다던데 사실이야? 아, 윤서씨,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전에는 근처에 마트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얼마 전에 시내에 그 마트 지점이 새로 생겨서 큰맘 먹고 만들었어요. 어머, 좋겠다. 다음에 나도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돼? 회원 한 명에 어른 둘까지 동행이 가능했지? 나도 꼭 한번 가고 싶었거든. 어? 부탁해. 알았어요. 마침 이번 주말에 장 보러 가려고 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애들은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서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아니야, 모처럼 가는 건데 천천히 둘러보고 싶어. 애들은 시댁에 맡기고 갈게. 그럼 저도 애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갈게요. 마트 앞에서 만나고 장 다 보면 해산해요. 아, 혹시 세정씨 괜찮으면 자동차 좀 가져와 줄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차가 한 대뿐인데 이번 주말은 남편이 쓰기로 했거든. 그래서 나도 태워줄 수 있을까? 기름값은 내가 낼게. 그럼요, 괜찮아요. 그럼 주말에는 제가 마중 나갈게요. 근처 편의점에서 만날까요? 알았어. 고마워. 그럼 그때 봬요. 윤서씨, 지금 어디 계세요? 구경하다가 놓쳐버렸나봐요. 아, 미안해. 잠깐 선반 좀 보고 있었어. 근데 이 마트 전부 대용량으로 팔아서 너무 좋다. 윤서씨, 완전 지름신 들렸나봐요. 그 커다란 카트에 물건이 가득 찼네요. 내가 너무 들떴나봐. 오길 잘했다. 그럼 이제 슬슬 계산하러 가요. 계산대에서 만나요?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먼저 계산하고 기다리고 있어. 네? 그럼 돈은요? 윤서씨가 고른 물건은 어떻게 계산해요? 어? 자기가 내줘. 네? 아, 제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주신다는 말인가요? 근데 돈 빌리고 갚는 건 좀 예민한 문제라서 저랑 윤서씨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자기가 계산해주는 거 아니었어? 네? 제가요? 뭐? 설마 나더러 돈 내라고 할 생각이었어? 진심이야? 네? 아니 그건 제가 할 말인데요? 당연히 제 물건은 제가 계산하겠지만 윤서씨 물건은 윤서씨가 계산해야죠. 설마 제가 다 계산하라는 말인가요? 6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저 혼자서요? 농담이시죠? 뭐? 아까부터 무슨 말이야? 내가 같이 장 봐줬으니까 그 정도는 사줘야지.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씨가 데리고 가달라면서요. 오히려 제가 같이 장 봐준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윤서씨 물건을 사줘야 되냐고요? 내가 기름값으로 10,000원 줄 거니까 사실상 내가 여기 데리고 온 거나 다름없잖아. 아니 그게 무슨 궤변이에요. 물건값이 기름값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윤서씨가 저를 데리고 와준 거라고 해도 제가 전부 부담하는 건 말이 안 되죠. 80%는 윤서씨가 고른 물건이잖아요. 애초에 오늘은 돈도 많이 안 들고 왔어요. 안 돼요. 전 돈 못 내요. 현금 없어도 카드로 내면 되잖아. 신용카드 쓰면 되지. 지갑에 2장이나 들어있던데? 네? 그걸 어떻게... 설마 제 지갑 속 보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장 보기 전에는 지갑을 잘 확인해야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 지갑을 확인해요? 진짜 불쾌하고 소름 돋네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됐으니까 일단 빨리 계산이나 해. 시간 걸릴 것 같으면 화장 좀 고치고 있을게. 아니 윤서씨, 진짜 저더러 다 계산하라고요? 아이 그렇다니까 그러네. 사람이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마트 유료 회원제 끊을 정도로 돈도 많으면서 째째하게 그것도 못 내줘? 그럼 계산 다 하면 연락해. 말이 안 통하네요. 일단 계산하고 올게요. 잘 다녀와. 세정씨, 나 좀 데리러 와. 네? 뭐예요? 여기서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이야. 뭐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아까 자기가 계산 다 하고 물건들은 카트에 다시 실었잖아. 세정씨가 까먹고 못 산 게 있다길래 난 잠깐 밖에서 담배라도 피려고 했거든? 그래서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나를 도둑으로 몰지 뭐야? 그래서 나 지금 뒷문 쪽으로 끌려갔어. 얼른 와서 오해 좀 풀어줘. 네? 무슨 짓이에요, 윤서씨? 그러면 안 되죠. 계산도 안 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어떡해요? 뭐? 윤서씨가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아직 계산도 안 한 상품들이잖아요. 제가 산 물건은 양이 적어서 에코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세정씨가 계산해준 거 아니었어? 계산 안 했어요. 계산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계산한 줄 아신 거예요? 아니, 아까 계산하러 간다고 했잖아.
내 물건이 든 카트를 그대로 주길래 이미 계산을 다 끝낸 줄 알았지. 계산한다고는 했는데 윤서 씨 물건을 계산한다고는 안 했는데요? 원래는 반품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자기가 고른 물건은 자기가 계산하라는 뜻으로 계산이 안 된 상품을 그대로 카트에 담아드렸죠. 보고도 모르셨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알아? 세정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막 속이고 진짜 너무하네? 아니요, 그건 제가 할 말이죠. 절 속이고 물건 계산시키려던 윤서씨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 좀 데리러 와줘. 이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어. 남편한테 들키면 나 이혼당한단 말이야. 지금 당장 데리러 오라고. 네? 싫은데요? 지금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잠깐 들렸어요. 뭐라고? 날 그냥 두고 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윤서씨가 저 뜯어먹으려는 것도 모자라 제 지갑까지 몰래 봤잖아요. 다음에는 그 지갑 속에 있는 걸 훔쳐갈 것 같은데 같은 차에 어떻게 태워요? 집에는 혼자 가세요. 잠깐만! 그러는 게 어딨어? 지금 친구 버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네, 상관없는데요? 뭐? 원래 윤서 씨랑은 애들 유치원에서 만나면 인사만 간단히 하는 사이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잖아요. 거기다 이번 일로 윤서 씨를 못 믿게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친구가 될 일도 없을 테니 윤서 씨가 어떻게 되든 제 알 바 아니죠. 뭐라고? 나 안 데리러 오면 큰일 날걸? 그래도 괜찮겠어? 저한테 무슨 큰일이 날까요? 전 그냥 장 보고 집에 가기만 했는데요? 기름값도 안 내줄 거고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서도 퇴출시킬 거야. 그리고 집에다 몹쓸 짓도 할 거야. 저기 이런 말까지는 하기 싫은데 혹시 지능이 좀 떨어지시나요? 뭐? 도둑질한 사람을 데리러 가는 거랑 기름값을 받는 건 너무 수지가 안 맞잖아요. 심지어 저한테 6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뜯으려던 사람한테 만에 하나 데리러 갔다고 해도 차 안에서 온갖 불평불만은 다 할 게 뻔하고 그러다 제가 도둑질을 도왔다는 소문이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마트에 출입 금지라도 당하면 기껏 끄는 회원권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기름값은 필요 없어요. 뭐라고? 그리고 윤서 씨랑은 서로 다른 모임에 속해 있고 애초에 남의 지갑을 몰래 훔쳐보는 사람이랑은 가깝게 지내기 싫으니까 모임에서 퇴출시켜도 별 타격 없거든요? 그리고 집에 몹쓸 짓 할 거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CCTV도 설치할 거고 진짜로 그런 짓을 하면 경찰에 신고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윤서 씨를 데리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겠죠? 얌전히 남편 부르던지 경찰한테 잡히던지 하세요. 아니면 그냥 직접 계산하고 풀려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남편이든 경찰이든 다 안 돼. 지금 수중에 현금도 얼마 없고 신용카드도 안 들고 왔단 말이야. 자기 지갑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마구 사려던 거였어요? 남의 지갑 속은 잘 알면서 말이에요. 아주 애초부터 등쳐먹을 생각이었군요. 진짜 저급하네요. 돈이 없으면 남편이든 경찰한테든 잡혀가겠네요. 둘 다 싫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데리러 와줘. 나중에 갚을 테니까 계산도 대신해주고 지갑 훔쳐본 것도 사과할게. 돈 뜯으려던 것도 정말 미안해. 애초에 사과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저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으니까 안 갈 겁니다. 그럼 전 집에 갈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나중에 유치원에서 뵙죠.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후 윤서 씨는 경찰에 신고당해서 경찰서로 연행됐다고 해요. 결국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분이 윤서 씨를 데리러 왔다네요. 처음에는 저한테 속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윤서 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저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남편분한테 제 돈을 뜯으려던 사실을 들켜서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분이 저희 집에 사과를 하러 오셨고 다시는 저희 집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얼마 후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윤서 씨는 전부터 소심해 보이는 엄마들에게 접근해 장을 보러 갔다고 해요. 계산 직전에 사라져서 대신 계산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돈 갚는 걸 거부했다네요. 이번 일이랑 똑같은 갈치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나 봅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치면 총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윤서 씨네 부부는 이혼 조정 중이랍니다.